안녕하세요. 정원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토록 안타까운 나에게입니다. 서운하고 꼭 사과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부모님께서 조금이라도 정정하실 때 이야기하세요. 나중에 노쇠하시면 안쓰러워서 부모님 원망도 못해요. 가족이라고 어디 사랑만 오가겠습니까? 미운 말, 평생 대못을 박는 행동과 말들이 어쩌면 지금의 우리를 이루는데 일조하지 않았을까요? 어린 시절의 아이는 어떤 모습이어도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의도되지 않은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멍든 아이가 여전히 마음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 오래남아 성인이 된 나의 언행과 위기 상황의 갈등 대처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잔뜩 화가 났을 때 나도 모르는 내 모습에 놀란 적이 있지 않나요? 아마도 오래 숨어 있던 그 아이가 다시 튀어나와 울부짖는 마지막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나를 되돌아볼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가슴속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만나면 대부분 네 잘못이 아니었어. 많이 무서웠지 라고 이야기해 주려 합니다.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는 너무도 힘없는 아이였음을, 그리고 마땅히 사랑받아야 했음을 말입니다. 울고 있는 마음속 아이가 눈물을 그칠 때까지 달래주면 좋으련만 우리는 금세 현실로 돌아와 그때 그 어린아이를 있는 그대로 지지해주지 않은 부모님을, 또는 불안해하며 무서움에 떠는 어린아이에게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한 부모님을 이해해 보려고만 애씁니다. 이해와 인정, 그리고 포기는 모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상처받은 아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목소리 내야 합니다. 원망으로 끝날 이야기보다 내 마음이 가벼워질 방향, 그래서 지금의 내가 평온해질 방향의 대화 말입니다. 정신과 마음이 공허하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무력이 심해지는 것인데, 허한 마음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언가로 자꾸 채워 넣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내 무력은 정말 하늘을 치솟는 중입니다. 딱히 필요하지도 않은데 가게 앞을 지나가다 좋은데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비싼 금액도 아닙니다. 싼 것 위주로 야금야금 사다 보니 언제 읽을지 모르게 쌓인 책더미와 옷, 잡다한 물건들이 쌓여갑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당장 필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마법 같은 순간을 이제 그만 마주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원망입니다. 마음이 공허하니 자꾸 원망만 늘어갑니다. 나를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원망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탓을 하면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서 도망갈 수 있습니다.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 원망할수록 느는 것은 한숨뿐입니다. 허한 마음은 대체 무엇으로 달래야 하나? 이럴 때가 바로 모든 걸 내려놓고 여행을 떠나야 할 때인가 싶지만 이제 보니 떠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깊은 마음속 알맹이가 비어있어 요란해지는 건 입과 손입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릴까봐 발을 동동거린 적이 언제였나. 지하철에서 만난 꼬마를 보고 생각에 잠겼다. 통통하게 오른 볼살, 비질거리는 땀이
너무나 귀여웠던 그 아이는 소변이 마려운지 지하철 화장실 계단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화장실을 두고도 망설이던 이유는 아직 새 것처럼 빛나던 킥보드 때문인 것 같았다. 얼마간 고민하다 도저히 요일을 이기지 못했는지 결국 구석에 킥보드를 주차하고 화장실로 뛰어갔다. 나에게는 저렇게 잃어버릴까 두려워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하는 대상이 있는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 대상은 물건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기억으로, 감정으로까지 옮겨갔다. 손에 잡히던 구체적인 물건보다 추상적인 나만의 것에 집착이 더 커지기 마련이다. 잃어버리면 다시 살 수 있다는 안정감 때문일까? 또는 그때의 그 기억과 감정은 절대 다시 만들 수 없다는 불안 때문일까? 그 꼬마에게도 킥보드보다 부모님께서 킥보드를 건네주시던 그 기억이 더 소중할 날이 오겠죠. 찬바람이 분다. 어느 때보다 지루했던 여름이 서서히 물러간다. 가을이 오면 유독 하늘을 자주 올려보게 된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높아졌나? 구름은 얼마나 뭉게뭉게 피어있나? 자연 앞에서는 그저 받아들이고 납작 엎드려 적응해야 할 뿐이다. 자연스러움이 좋다고 했던 당신 생각이 났다. 대화도, 모습도, 관계도 억지스럽다면 불편하기 마련이라고 자연스러움을 예찬했다. 자연, 정말 자연스럽기 위한 방법은 따로 없는 것 같았다. 그대로 두면 그것이 자연이니까. 그대로 두니 여름도 지나가고 꽤 선선한 바람도 불어오니 말이다. 그대로 더 보기로 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과 복잡다단한 관계들을, 그리고 내가 바라는 인연들을. 문득 가을이 찾아오듯 또 그런대로 자연이 변화할 것을 나는 안다. 말에도 힘이 있어서 좋은 말로 가꾼 화분은 빨리 건강하게 자라고 욕이나 부정적인 말로 가꾼 화분은 쉽게 죽는다고 했었다. 내가 뱉는 말만큼 내가 듣고 보는 말의 중요성을 체감한다.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은 가끔 나 스스로도 낯설다. 그리고 그들이 부러울 때도 있었다. 와, 저 아이는 어찌 저리 밝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리도 여유있고 긍정적일까?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그들 모습에 동화된 내가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왜 환경이 중요하다 강조하는지, 왜 좋은 것만 듣고 보려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을 곁에 많이 두라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문득 찾아드는 허무와 무기력은 숨겨놓고 혼자 꺼내본다. 나도 누군가가 찾는 즐거운 사람이고 싶은 밤이다. 행복은 깊은 감정의 강도가 아니라 기쁜 순간의 빈도가 잦을수록 크다고 한다. 즉, 인생 한 방은 생각보다 그리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다. 실제로 복권이나 큰 성공으로 한 번에 모든 걸 얻은 사람도 얼마 시간이 지나면 그전처럼 또다시 더 큰 행복을 갈구한다고 한다. 기쁨의 빈도라니, 자주 기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사소하지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기, 그거면 될 것 같았다. 밥 먹고 마시는 연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매우 사소하지만 기쁨을 주는 요소다. 그 커피를 들고 잠시 걷다 서점에 들려 책 구경을 하면 기쁨 하나 더 추가다. 이렇게 하루를 채우다 보면 작은 순간들이 모여 큰 행복 뭉치가 되기도 하더라. 단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싫은 건 합리적인 선에서 하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도 행복 시작이다. 내가 사는 모든 물건들이 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가? 내가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은
나를 나타내기에 충분하다 생각하는가? 혹시 한번 읽었다고 해서 그 책이 온전히 내면화되었다고 착각하진 않았나? 대체 나의 개성, 스타일은 무엇인지 고민했다. 이케아에서 산 스탠드가 내 개성을 나타내는가? 앙리 마티스의 모작을 걸어둔 액자가 당신의 스타일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개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남을 의식하지 않은 채 드러나는 자연스러움에서 나다움은 피어난다. 사실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흑백인 적이 없었다. 흑백은 사진으로만 보던 것이니 지금 우리 눈앞에 반짝이는 무수한 빛깔 중 하나인 나의 개성을 구태여 유행하는 무언가에 가두지는 말자. 나만의 색을 가진 삶이 되어야 한다. 남에게 못할 말은 나한테도 하지 말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대단히 어렵지 않다. 남에게 지키는 예의를 나 스스로에게도 지키고 오히려 남보다 더 각별히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어쩐 일인지 살이 좀 붙었더라. 건강이야 친구가 어련히 알아서 챙길 것이고 나는 포동포동 귀엽기만 한 친구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그런데 내가 찐 살은 얼마나 미워 보이는지, 왜 남보다 나에게 더 너그러울 수는 없는가? 남의 잘못이나 실패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실수이고 나의 실패는 자괴감에 몇 날 며칠을 책망할 사유가 된다. 자존감은 다른 게 없다. 남을 대하는 만큼만, 처음 보는 누군가에게 적당히 지키는 선만큼만 지켜도 좋겠다. 남에게도 못할 그 심한 말, 왜 나에게 하는가 따져 물어야 한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